차정원 이름으로 사망 확인서가 먼저 출력됐는데요. 심장 박동은 정상인데도요. 종이가 사람보다 먼저 죽음을 선언해버린 순간 병원 복도 공기가 싹 식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이 사람은 끝났다를 만들면 그 뒤엔 규정이 붙고 규정 뒤엔 사람이 숨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손은 아무렇지 않게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주하늘은 그 서류를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는 새벽 문자 한 줄에 끌려왔습니다. 정원 지금 지워집니다. 발신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었는데도요. 그런데도 주하늘은 달렸습니다. 차정원에게 붙은 검은 기운이 요즘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빼내지 못하면 끝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구역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면회 금지 안내등이 켜져 있는데 안쪽 병실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고 기계음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삐에. 단 한 번. 그 한 번이 사람 목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주하늘은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정원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얼굴은 하얗게 뜨고 입술은 말라 있었는데 그 옆에 진태석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 가운, 장갑 낀 손, 그리고 수액 라인에 꽂힌 투명한 주사기. 치료처럼 보이도록 만든 죽음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빼세요. 목소리가 낮아도 단단했는데요. 가운을 입은 남자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속도 조절 버튼을 한 칸 더 밀었습니다. 차정원 모니터 수치가 살짝 떨렸습니다. 숨이 얇아지는 느낌이 복도 끝까지 번졌습니다. 주하늘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호출 버튼을 눌렀는데요. 경보음이 울리자 남자는 주사기를 빼려다 멈췄고 그 순간 주하늘이 라인을 잡아당겼습니다. 연결된 약물 라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넣으면 잠깐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꺼지는 종류였습니다. 그럼 기계는 조용해지고 서류는 완성됩니다. 주하늘이 가운 남자 손목을 비틀어 침대에서 떼어냈습니다. 너 누구지? 남자는 대답 대신 마스크 위로 눈만 굳혔습니다. 그 눈이 말해줬습니다. 나는 이 방에서 이름이 필요 없다. 명령만 있으면 된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병실 문을 닫아버리고 가운 남자를 바로 벽 쪽으로 눌렀습니다. 한 번 잡히니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황 실장 손님은 설명 없이 결론을 내는 힘이었습니다. 주하늘이 황 실장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판입니까? 황 실장은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짧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원 씨를 끝낸다는 지시가 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하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시가 돌았다는 건 병원 밖에서도 같은 결론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하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혜라였습니다. 새벽에 먼저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닌데도 숨이 찢어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정원 서류가 나왔어. 회사 쪽으로. 주하늘은 그 자리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죽이고 밖에서 서류로 한 번 더 죽이면 차정원이 눈을 떠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정체도 지분도 결혼도 전부 사망자 처리로 정리됩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그 서류 원본 잡아두세요. 누구 손에도 넘기지 말고요. 한혜라가 잠깐 멈췄습니다. 진태석이 알면 주하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주하늘은 전화를 끊고 차정원 손끝을 봤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지우려는 손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가운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 전해. 오늘은 실패야. 가운 남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한 번의 흔들림이 정답이었습니다. 회장은 진태석이었습니다. 주하늘이 황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왜 지금 나섭니까? 황 실장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 씨가 죽으면 다 같이 끝납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 같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하늘은 모르니까요. 믿을 수 없는데도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움직여요.
여기서 1시간도 못 버팁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못 버텨요. 주하늘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분 뒤면 진태석이 다시 손을 뻗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도 사람도 병원도 다 동원해서요. 주하늘은 차정원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더 놓칠 수 없었습니다. 황 실장은 주하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한혜라님 서류 지금 바로 확보돼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원 씨를 옮겨도 죽은 사람 취급당합니다. 주하늘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잡겠습니다. 황 실장은 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 이미 손 탔습니다. 정원 씨 차트에 처치 제한이 들어갔어요. 그 문구 삭제 못하면 다시 여기로 끌려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실장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표님, 지금부터는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지우는 싸움입니다. 정원 씨를 지우려는 쪽보다 우리가 먼저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주하늘은 짧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진태석이 찾아도 못 찾게 만들죠.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고 황 실장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출발. 황 실장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주하늘을 바라보고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빼내겠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 눈빛을 보자마자 감이 왔는데요. 지금은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록에서 빠져나가는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만 늦으면 차정원은 환자가 아니라 서류가 됩니다. 황 실장이 조용히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에게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주하늘이 바로 건네자 황 실장은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내리고 알림을 전부 껐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도 받지 마세요. 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위치가 묶입니다. 주하늘은 대답 대신 차정원 손을 잡았는데요. 차정원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라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정원아, 잠깐만 버텨. 차정원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듣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황 실장이 침대 난간에 붙은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이 팔찌가 추적 장치입니다. 이름 찍힌 순간부터 시스템이 따라붙어요. 주하늘이 낮게 물었습니다.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들키면 끝입니다. 주하늘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하세요. 황 실장은 바로 새 팔찌를 꺼냈습니다. 병원 물품처럼 보이도록 색도 똑같았고요. 이름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빈칸이 제일 안전합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실장은 간호호출선 옆 단말기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화면이 2번 깜빡였고 그 다음 모니터 알림이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차트에 들어간 처치 제한 문구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완전 삭제는 아니고요. 대신 지금부터는 시간이 벌립니다. 주하늘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다시 올릴 수 있겠죠? 황 실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밖에서요. 원하는 쪽에서요.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합니다. 주하늘은 침대 바퀴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하죠. 황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 남습니다. 뒷계단으로 갑니다. 복도도요. 지금부터는 빈 복도만 골라야 합니다. 황 실장이 병실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모니터 불빛만 남았는데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VIP 보호자 도착하셨습니다. 11층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주하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차정원은 더 묶입니다. 황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손끝으로 단말기를 다시 눌러 복도 조명을 한 구역만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상문 잠금 표시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3분입니다. 주하늘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뭐가요? 복도가 비는 시간입니다. 이 3분 지나면 병원 전체가 우리를 찾기 시작해요. 주하늘은 침대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끝이라서 힘을 주면서도 아주 천천히 풀었는데요.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자 모니터 선이 흔들렸고 주하늘은 선이 끊길까봐 한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황 실장은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속도는 올리지 마세요. 대신 멈추지 마세요. 복도는 비어 있었는데요. 그 비어 있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누군가 비워둔 느낌이었거든요. 주하늘은 그 느낌을 삼키고 침대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바닥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작은 떨림이 올라왔고 그때마다 차정원 숨이 얇아지는 것 같아 손끝이 저렸습니다. 황 실장이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단입니다. 바퀴 소리 한 번만 크게 나면 끝입니다.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실장이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조용했는데요. 조용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황 실장은 자기 외투를 벗어 바퀴 한쪽에 감아줬습니다. 천이 고무의 다짜 소리가 확 줄었는데요. 황 실장은 눈도 안 깜빡이고 말했습니다. 이거 벗겨지면 바로 멈추세요. 소리 나면 끝입니다. 주하늘은 숨을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 칸을 내려서는 순간 주하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은 꺼져 있는데도 진동만은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실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지금은 눈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립니다. 주하늘은 바로 휴대폰을 황 실장 손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정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화면을 한번 보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2분. 주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빨리 가죠. 황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가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면 끝입니다. 주하늘은 속도를 유지한 채 내려갔습니다. 한층, 또 한층.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요. 그때 차정원이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주하늘 손을 붙잡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 하나 때문에 주하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 끝에 닿자 비상문 앞에 작은 키패드가 보였습니다. 출입 기록 저장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그 글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황 실장이 망설임 없이 자기 카드로 한 번, 손가락으로 한 번 찍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붉게 변하더니 곧바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록은 제가 가져갑니다. 대표님은 오늘 여기 온 적 없는 겁니다.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에서야 주하늘은 실감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황 실장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부터는 밖에서도 쫓깁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하늘은 짧게 답했습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비상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뚝 끊겼는데요. 그 순간부터 주하늘 귀에는 병원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차정원 숨이 얇게 새고 주하늘 숨이 거칠게 붙고 황 실장 숨은 끝까지 일정했습니다. 황 실장은 차정원 들것을 그대로 밀어 골목 쪽으로 붙였는데요.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차정원 눈꺼풀이 또 한 번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그 떨림이 버티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져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는 여기입니다. 황 실장이 낮게 말하자 어둠 속에 검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주하늘은 주저없이 문을 열었는데요. 안에 누가 있느냐를 확인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차정원 숨이 끊기기 전에 기록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게 먼저였습니다. 황 실장은 운전석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먼저 주하늘을 봤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요. 지금부터는 뒤를 돌아보면 끝입니다. 뒤가 신경 쓰이는 순간 손이 흔들립니다. 주하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으로 대답하면 숨이 흩어질 것 같았거든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주하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황 실장이 화면을 잠깐 확인하고는 폰을 바닥 매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자 다시 옵니다. 같은 번호입니다. 주하늘은 바로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황 실장은 단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면 대표님 얼굴이 바뀝니다. 주하늘은 말끝을 삼켰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오늘 밤은 분노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정원 모니터가 짧게 울렸습니다. 삐에.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주하늘이 손을 뻗어 차정원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차정원 피부가 차가웠고 입술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속도를 높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황 실장 말이 떠올랐습니다. 빨라지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면 기록이 붙습니다. 황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원 씨 호흡 얇아집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가야 합니다. 주하늘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용히 가면 늦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황 실장은 이어서 딱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빠르게 가는 길은 막힙니다. 조용히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 뒤쪽에서 헤드라이트가 한 번 번쩍였는데요. 주하늘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황 실장이 룸미러를 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확인하면 따라옵니다. 주하늘은 숨을 삼켰습니다. 뒤를 확인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뒤에서 누가 오는지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는 큰 길로 나가지 않고 계속 골목과 골목을 이어붙였습니다. 신호도 톨게이트도 CCTV도 피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주하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황 실장은 이 판을 오래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길을 압니다. 주하늘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황 실장님, 왜 저를 살리십니까? 아니, 왜 정원 씨를 살리십니까? 황 실장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원 씨가 죽으면 대표님이 무너집니다. 대표님이 무너지면 저도 끝납니다. 주하늘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저도 끝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나왔습니다. 황 실장은 이미 끝을 상상해 본 사람 같았습니다. 주하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정원 씨를 죽이려 합니까? 황 실장은 한 박자 늦게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죽이려는 손은 하나인데요. 그 손이 쓰는 얼굴은 여러 개입니다. 그 순간 차정원이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하늘 손가락을 잡는 힘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주하늘은 그 힘 하나에 모든 감정이 몰렸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판도 살아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황 실장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어둡고 조용한 건물 뒤로 차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30초면 됩니다. 주하늘이 바로 묻습니다. 뭐랍니까? 황 실장이 차정원 팔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팔찌는 비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차정원 이름이 찍힌 서류는 아직 돌아다닙니다. 그걸 멈추려면 대표님이 직접 살아있다는 흔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하늘 눈이 굳었습니다. 어떻게요? 황 실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정원 씨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사망 확인서가 가짜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황 실장은 작은 기기를 꺼내 차정원 손가락 끝에 끼웠는데요. 숫자가 천천히 올라오더니 맥박이 찍혔습니다. 황 실장은 그 화면을 바로 촬영했습니다. 시간 표시가 박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면 됩니까? 주하늘이 묻자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칸은 채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칸을 채워야 합니다. 주하늘이 숨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황 실장이 손을 뻗어 차정원 모니터 선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원 씨가 지금 치료 중이라는 흔적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흔적이요. 그때 멀리서 또 헤드라이트가 스치듯 번쩍였는데요. 황 실장은 이번엔 룸미러가 아니라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내만 하세요. 지금부터는 질문이 위험합니다. 주하늘은 대답 대신 차정원 손을 더 꽉 잡았고 황 실장은 차를 천천히 빼내며 오늘 밤 끝까지 도망쳐야 한다는 결론을 아주 조용히 확정해버렸습니다. 차는 다시 골목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주하늘은 창밖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차정원 손에만 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질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거든요. 황 실장은 핸들을 한 번 크게 꺾고 불 꺼진 상가 건물 뒤편에 차를 붙였습니다.
문 닫힌 출입구 앞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는데요. 황 실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부터 10분입니다. 그 종이 10분 뒤면 완성돼요. 주하늘은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완성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묶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처리되니까요. 황 실장이 조수석 서랍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단말기와 라벨 없는 스티커 몇 장이 있었는데요. 황 실장은 단말기를 켜자마자 차정원 손끝에 다시 끼웠습니다. 숫자가 뜨고 맥박이 찍혔습니다. 72, 73. 살아있습니다. 황 실장은 그 화면을 주하늘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미끼입니다. 주하늘이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 확인서가 돌면 그걸 믿는 쪽이 먼저 움직여요. 우리는 그 움직임을 잡아야 합니다. 황 실장은 단말기에서 무언가를 눌렀고 화면에 치료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시간, 위치, 기기 번호 같은 숫자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숫자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안 갖고 그래서 더 잔인하거든요. 지금 이 기록을 시스템에 남기면 사망 확인서가 바로 가짜가 됩니다. 주하늘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디 시스템에요? 황 실장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망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들어가면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우회합니다. 황 실장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곧바로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와이파이를 잡았는데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와이파이가 됩니까? 황 실장은 짧게 웃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되는 곳을 제가 정해요. 화면이 몇 번 깜빡이는 동안 차정원 모니터가 다시 삐 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주하늘이 얼른 차정원 입가를 봤는데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그 숨이 얇아서 주하늘은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황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밤 차정원은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주하늘은 바로 답했습니다. 살립니다. 황 실장은 그 한마디를 듣고 다시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한 번 튀었습니다. 아니,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소리가 겹치면서 다가왔습니다. 주하늘은 본능적으로 황 실장을 봤는데요. 황 실장은 룸미러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정원 손목의 팔찌를 확인했습니다. 빈칸. 그리고 단말기 화면. 맥박 유지. 그걸 확인한 뒤에야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주하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디서요? 황 실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앞입니다. 막으로 들어옵니다. 황 실장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키를 뽑아버렸습니다. 주하늘은 순간 이해가 안 됐는데요. 황 실장이 낮게 설명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급하면 헤드라이트 켜지고 소리나고 카메라가 잡아요. 지금은 숨는 게 먼저입니다. 황 실장은 차 안 조명을 전부 껐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주하늘이 건네자 곧바로 알루미늄 파우치 같은 것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신호를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적이 끊깁니다. 대신 우리도 밖과 끊깁니다. 주하늘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록은요? 황 실장이 단말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80%입니다. 20%만 더. 바로 그 순간 건물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고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차정원 숨이 더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주하늘은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쪽으로 돌파하면. 황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파는 상대가 준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준비 안 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황 실장은 차정원 손끝 사진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있던 치료 중 기록을 진행 중으로 바꿔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 중 로딩이 돌았는데요. 그 로딩바가 올라가는 2초가 주하늘에게는 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차 근처로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숨을 죽였고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로딩이 100%가 되는 순간 황 실장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주하늘이 바로 묻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황 실장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죽이려는 쪽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당황한 쪽이 제일 잔인해집니다. 그때 차정원이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손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아니라 요청 같았습니다. 주하늘은 얼굴을 가까이 했는데요. 차정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얇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종이 내가 못 믿게. 주하늘은 숨을 삼켰습니다. 차정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싸움의 핵심이 사람이 아니라 종이라는 걸요. 바깥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창문에 손전등 불빛이 스쳤습니다. 황 실장이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숨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던질 겁니까? 주하늘은 대답을 하려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먼저 던진다는 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황 실장이 이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먼저 던지는 쪽이 오늘 밤 살아남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유리창을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요. 주하늘은 그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 누가 있든 지금 이 차 안은 한 장의 종이보다 약한 공간이었으니까요. 황 실장은 손가락을 입술에 살짝 갖다 대고 아주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움직이지 말자, 그 신호였는데요.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더 깊게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워질수록 잡는 힘이 더 커졌습니다. 놓치면 끝이라는 감각이 손바닥에서 바로 올라왔거든요. 밖에서 또 발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차 옆을 돌며 뭔가를 확인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차정원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너무 얇아서 주하늘은 심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주하늘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정원아, 버텨. 차정원은 눈도 못 뜬 채로 손가락을 아주 작게 움직였는데요. 알겠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황 실장이 주하늘 귀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주하늘이 눈을 크게 뜨자 황 실장은 단말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저장한 진행 중 기록이 기록망에 들어갔고 동시에 정정 요청이 여러 갈래로 퍼지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돌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치료 중 기록이 더 크게 찍히면 종이는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주하늘이 낮게 물었는데요. 그럼 저쪽은요? 황 실장은 창밖을 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쪽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흔적을 남깁니다. 주하늘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실수라는 건 사람이 죽을 때도 생기니까요. 그때 손전등이 다시 창문에 붙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기척이 났는데요. 잠긴 문이 한번 덜컥하고 떨렸습니다. 주하늘 속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문이 열리면 차정원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이로 돌아갑니다. 황 실장이 주하늘 손등을 짚었습니다. 대표님, 제 말만 따라오세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이자 황 실장은 조수석 아래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걸 꺼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렀는데요. 멀리서 B-B-B- 경적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요. 누구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밖에 발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손전등빛도 흔들렸습니다. 황 실장은 그 1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엔진 소리를 최대한 눌러서 거의 속삭이듯 차가 움직였습니다. 주하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황 실장이 말했던 먼저 던진다는 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빼앗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밤의 유일한 승부였고요. 차는 골목 끝을 빠져나가자마자 방향을 3번 꺾었습니다. 같은 길을 절대 2번 쓰지 않았는데요. 주하늘은 창밖을 보지 않으려고 차정원 얼굴만 봤습니다. 차정원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숨이 아니라 말처럼 보였습니다.
주하늘이 귀를 가까이 했는데요. 내 이름. 차정원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한 글자씩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름이 찍히는 순간 종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하늘이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빈칸으로 갑니다. 황 실장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빈칸이 제일 무섭습니다. 찾는 쪽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빈칸이거든요. 차정원 모니터가 다시 울렸습니다. 삐에. 이번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주하늘은 그 소리에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가 이렇게 고마운 줄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황 실장은 차를 한 건물 지하로 넣었습니다. 불도 거의 없는 곳이었고 번호판을 가리는 차단막까지 내려왔습니다. 주하늘은 그때서야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황 실장은 시동을 끄고 답했습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이름을 묻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주하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정원 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갑지만 잡는 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황 실장이 주하늘에게 단말기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사망 확인서 정정 접수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요청자 인증 필요. 주하늘 눈이 굳었습니다. 인증이라뇨? 황 실장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정원 씨가 깨어서 직접 살아있다고 한 번만 말하면 그쪽은 손을 못 씁니다. 주하늘은 그 한 문장을 듣고 다음 위기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차정원이 깨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손이 분명 있으니까요. 주하늘이 황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저한테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냥 혼자 처리할 수도 있었잖아요. 황 실장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이 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황 실장이 결국 말했습니다. 첫 문자 제가 보냈습니다. 주하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는데요. 그런데 황 실장은 바로 이어 한 문장을 더 던졌습니다. 대표님이 오지 않았으면 정원 씨는 그 방에서 끝났습니다. 주하늘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오늘은 화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정원 숨이 먼저입니다. 주하늘은 차정원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열이 아주 약하게 느껴졌는데요. 그 약한 열이 오늘 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황 실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정원 씨가 깨어나는 순간 우리가 먼저 공개하느냐 아니면 그쪽이 먼저 지우느냐.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먼저 던집니다. 차정원 손가락이 다시 주하늘 손을 꽉 쥐었는데요. 그 힘이 전보다 분명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힘을 느끼는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에서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두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